평강현미경 관찰 2단원의 학습 목표는 평강현미경을 이용하여 주요 광물을 식별할 수 있다. 광물의 조직과 광물의 생성의 선후관계를 해석하여 암석의 형성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입니다. 돋보기로 암석을 보면 암석 표면을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물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암석의 특징을 자세하게 관찰해야 할 때는 현미경을 이용합니다. 암석을 관찰하는 현미경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암석의 어떤 특징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암석을 관찰하는 현미경을 평강현미경이라고 합니다. 이 평강현미경은 재물대를 기준으로 상하에 각각 평강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물이나 암석의 평강된 빛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광학적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드 방향으로 진동하는 자연광과는 다르게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인공적으로 편향시킨 빛을 말합니다. 빛이 물체를 통과할 때 두 갈래로 굴절하는 현상을 복굴절, 한 갈래로 굴절하는 현상을 단굴절이라고 합니다. 복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을 이방체 광물, 단굴절이 일어나는 광물을 등방체 광물이라고 합니다. 등방체 광물의 예에는 암염이나 형석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림에 보이는 것은 대표적인 이방체 광물 방해석의 복굴절 모습입니다. 방금 전 도움 영상에서 평강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방체 광물을 관찰하는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방체 광물은 평강현미경을 이용하면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평강현미경은 재물대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 각각 평강판이 설치되어 있고요. 하부 평강판은 고정되어 있고 상부 평강판은 경통에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부 평강판과 재물대를 회전하면서 광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평강현미경에서 상부 평강판을 뺀 상태를 개방 니콜, 상부 평강판을 넣은 상태를 직교 니콜이라고 합니다.
평강현미경에서 광물을 개방니콜이나 직교니콜 상태로 관찰합니다. 광물 박편을 제물대 위에 놓고 개방니콜 상태에서 제물대를 돌리게 되면 광물의 색과 밝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다색성이라고 하고요. 다색성은 방향에 따라서 광물이 빛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광물 박편을 제물대 위에 놓고 직교 니콜인 상태에서 제물대를 돌리게 되면 광물에 따라 찬란하고 다양한 색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질을 간섭색이라고 하고, 이러한 간섭색은 이방체 광물을 통과해서 북굴절한 두 갈래의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입니다. 한편 직교 니콜인 상태에서 제물대 위에 이방체 광물을 놓고 천천히 제물대를 회전시키면 360도 회전시킬 때마다 4번 어두워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소강이라고 하고요. 이 소강은 간섭색이 소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개방니콜 상태로 관찰한 흑음모의 다색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은 직교니콜로 관찰한 휘석의 간섭색, 휘석의 소강 현상입니다. 이렇게 다색성, 간섭색, 소강 등은 광물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평강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러한 광물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물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물의 평강현미경 관찰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방해석을 통과한 빛이 두 갈래로 갈라져 굴절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복굴절이라고 합니다. 2번. 평강현미경의 제물대에 박편을 놓지 않고 직교 니콜 상태에서 접안 렌즈를 통해 보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제물대에 박편을 놓지 않고 직교 니콜 상태에서 접안 렌즈를 들여다보면 하부 평강판을 통과해온 빛 중에 상부 평강판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은 없기 때문에 접안 렌즈로 빛이 도달하지 않아 검게 보이게 됩니다. 화성암을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화성암의 종류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반여암, 섬노암, 화강암 같은 심성암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크고 비교적 고른 조립질 조직이 관찰됩니다.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같은 화산암에서는 결정이 없는 유리질 조직이나 결정이 매우 작은 세립질 조직이 관찰됩니다. 반심성암이나 화산암에서는 유리질 조직이나 세립질 조직 바탕에 크기가 큰 반정이 형성된 반상 조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상 조직은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마그마가 상승해서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이 됩니다.
또한 평강현미경으로 화성암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화성암 내부에 광물이 생성된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마그마에서 용융 온도가 가장 높은 것들이 먼저 냉각되어 광물로 정출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음 생성된 결정은 주변 결정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결정면이 잘 발달한 자형이 됩니다. 그리고 용융 온도가 낮아서 나중에 냉각되어 광물로 정출되는 것들은 성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정면의 일부만 발달하는 반자형이 되고, 마지막에 정출되는 광물들은 결정면이 발달하지 못하는 타형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광물 A는 자형, 광물 B와 C는 반자형, 광물 D와 E는 타형을 이루고 있고요. 광물의 생성 순서는 A, B, C, D, E의 순으로 생성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강현미경으로 퇴적암을 관찰하게 되면 입자의 모서리가 풍화를 받아서 마모되어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 방해석, 점토광물, 불투명 광물 등의 교결물질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을 쇠설성 조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석회암 같은 경우는 탄산칼슘 입자들 사이에 이러한 화석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해양 환경에서 탄산칼슘과 생물체 유해가 가라앉아 석회암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직을 비쇠설성 조직이라고 합니다. 변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되는 광역변성암과 마그마 접촉부에서 주로 열로 인해 생성되는 접촉변성암이 있습니다. 광역변성암을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압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광물들이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는 염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변성암을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재결정이 일어나서 조직이 치밀해진 홈펠스 조직이나 입자의 크기가 비슷하고 조립질로 구성된 입상 변정질 조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평강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은 무엇인가? 조립질 조직입니다. 2번,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된 변성암에서 볼 수 있는 줄무늬 모양의 구조는 무엇인가? 염리라고 합니다. 3번, 자연광물이 마그마가 냉각되는 초기에 주로 생성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마그마 생성 초기에 용융 온도가 높아서 먼저 정출되는 광물들은 주변 결정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현미경 관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